안녕하세요. 참여홍석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촬영해 볼 건데, 오늘 흐름이 좀 안 좋아요. 월요일 날 첫날부터, 흐름이 안 좋은데, 사실 뭐 이유는 명확하죠. 주말 사이에 뉴스들도 좀 있었고요.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뭐에 걸렸죠? 예, 경고에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거금 100이 됐어요. 증거금 100이 되면 미수도 못 쓰고요. 신용도 못 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보통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투경에 걸린 모든 종목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한 매매 기법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 패턴만 알아두시면요, 모든 종목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투경 걸렸다. 그러면 이거 한번 써먹어야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은요, 공적인 채널이에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자,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이 힘들죠. 자, 모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댓글창에는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공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12월 4일 날 투자 주의 공시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부합이 되면은 이제 경고 종목이 된다라는 공시 내용이 있었어요. 뭐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시 내용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특히 이제 투자 경고 공시 내용이 너무 쉽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거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초장기 상승 불건전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 요소에 모두 해당이 돼야 돼요. 자, 판단을 T의 종가가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자, 판단을 T는 이 당시에 12월 5일에 투자주의에 걸렸을 때예요.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이거는 뭐 뻔하죠. 사실 1년 전 작년 12월에 두산에너빌리티 가격 얼마죠? 2만원 언저리입니다. 근데 지금 8만원 부근에서 놀았어요. 그럼 당연히 200%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해당. 자, 2번. 판단을 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중 가장 높은 가격. 요것도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공시 내용에서 이제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시장 기준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생기다 보니까 넥스트레이드에는 계속 차트가 움직이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가격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움증권 기준으로는요, 요 정규장만 보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차트가 바뀔 거예요. 살짝. 그렇죠? 뭔가 차트에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정규장 가격 기준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2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판단을 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야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요 날을 포함해서 15일간 종가를 계속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야 되니까 금요일날 가격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2번도 해당이 됐던 거고, 자, 3번은 요거는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판단을 T의 기준으로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매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했을 때, 사실 요거는 뭐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에 모두 부합이 됐기 때문에 12월 5일 날 저녁 8시에 뭐가 나왔죠? 투자 경고 종목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정일이 12월 8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 보니까 아까 뭘 보셨죠? 자, 증거금 100%, 경고 종목이라는 딱지가 붙었어요. 사실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종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거는 좀 예상치는 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투자 경고에 걸린 이후의 패턴이죠. 자, 집중해주세요. 감히 말씀드린다고 제가 강조드렸죠. 1,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유료 강의 기법에서 볼 수 있는 거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시 내용도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매매 기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해제 요건에 보시게 되면요,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1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는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캔들이 총 10개가 생기는 날에
그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 경고가 풀릴지 아닐지를 요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10일 동안 유지가 된다는 건, 자,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래 정지 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거래 정지 안 당하죠. 왜 그렇죠? 본인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거래 정지는 웬만하면 안 갑니다. 보통 가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가요. 최근에 테마성으로 가고 있는 애들, 천일고속이랑 같은 요런 종목들이 가죠. 얘 지금 10연상 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때 거래 정지 당하죠. 그리고 계속 또 상한가를 가고 거래 정지 2번 당했어요.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 5천억 정도 되는데 거의 6천원까지 갔었고요. 거의 4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얘가 50만 원을. 시가총액이 거의 10배 이상 간 건데 원래 시가총액이 그럼 500억 미치였어요. 이런 애들은 거래 정지 당해요. 시총이 가벼우니까. 세력들이 마음 놓고 컨트롤하죠.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런 컨트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래 정지를 웬만하면 안 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 높은 확률로 거래 정지는 피한다. 그러려면 10일 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당연히 거래 정지 풀고 슈팅이 나오는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들이 기본적으로요, 10일 동안 투자 경고 유지가 되면 그 절반 값인 4일에서 5일 조정이 나오고요, 나머지 4일에서 5일 동안 반등이 나오고 마지막 날에 투자 경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고 종목을 풀고 그 다음 날에 슈팅이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캔들이 돌파를 하고 이평선에 닿아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매수, 이런 기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가장 최근에 패턴이 얘가 있었네요.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제부터 진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형솔루텍은 12월 21일부터 경고 종목 됐습니다. 그럼 공시는 20일 날 나오겠죠. 전날 8시에 나오는 게 경고 공시예요. 그러면 21일이 언제냐? 요 날이죠. 이날이 21일입니다. 카운팅을 해보자면 하나, 둘, 셋, 넷. 얘가 정확하게 4일차 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죠. 수익률 체크해 볼까요? 자, 저점 대비 봤을 때는 대략 50% 정도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너무 쉽죠? 자, 키포인트.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분봉상의 흐름이 다시 한번 우상향이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 구간, 보통 그게 4일차에서 5일차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럴 때 분할로 매수에 들어간다라면 우리 50% 쉽게 먹을 수 있었잖아요. 제형솔루텍. 자, 기억해 주시고, 자, 하나만 보면 안 믿으시죠? 가장 FM으로 갔던 종목 한번 봐볼까요? 자, HJ중공업이고요. 자, 얘는 8월 13일 날 경고 공시가 떴고 14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자, 언제냐면 요 날이네요. 요 날 공시 나오고 이날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캔들을 한번 봐보자면 하나, 둘, 셋, 넷. 얘도 정확하게 4일차 때부터 반등 나왔죠. 그리고 나서 우상향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요 날 투자 경고를 피하고 해제가 된 가격에 맞춰놓고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자,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잖아요. 요거를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자, 해제 요건 이 3가지 항목 중에요, 이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투자 경고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야 된다는 요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격 상승을 제한하죠. 아마 요 날의 가격이 가장 높았겠죠. 이날의 종가를 훼손 안 하는 종가로 마감을 합니다. 당연히 세력들의 주가 컨트롤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일 동안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꾸준한 우상향 이후에 투자 경고 해제를 하고 다음날부터 슈팅. 간단하죠? 자, 원리를 아신다면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4일차 때 들어갔다라면 저점 대비 고점이 무려 180% 수익이 가능했다. 대박이죠? 자, 이 정도면 구독은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가지 사례를 보셨는데 최근에 또 얘가 있었네요. 요거는 살짝 이제 변칙이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변칙 플레이. 자, 얘 ABL 바이오 유명하죠? 얘도 최근에 투자 경고에 걸렸습니다. 얘는 17일 날 공시가 떴네요. 그러면 다음 날인 18일부터 경고 종목 된 거예요. 자, 얘는 아마 제가 기억하고는 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요 날부터 경고 종목 된 거고요. 원래대로라면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얘는 재료가 워낙 강력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이제 1912에 지분 투자에 기술 이전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수급이 워낙 좋았어요. 투자 경고에 걸리고 난 이후에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 투자자, 특히 금융 투자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조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루는 조정이 나왔다. 요날 조정 나오고 소위 말해 고가놀이를 해줬죠. 고가놀이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고 이때 투경이 풀렸습니다. 요날에. 그리고 다음날에 갭이 뜨고 슈팅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얘도 사실 패턴상으로는 조정 이후의 반등은 아니었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4일차에서 5일차 때부터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약에 5일차 때 종가 베팅 했으면 하루 조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얘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요날 진입했으면요. 대략 한 30% 정도 얘도 수익은 가능했다. 사실 매매하면서 10%도 사실 먹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최소 30%는 지금 수익이 됐어요. 최대 180%도 있었죠. 자, 투자 경고 패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 조정이 나오는 걸 감안해서 우리는 4일차나 5일차 때 분봉 흐름을 보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분할로 진입하시면 된다. 기억해 주세요. 제가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유료 강의 기법이라고 괜히 강조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잘 먹힙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요거 좀 대박이었거든요. 우린 또 요런 거 좋아하긴 하잖아요. 단기간에 수익 날 수 있는 거. 자, 하이드로 리튬이란 종목이고요. 자, 얘는 7월 22일 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정일은 23일. 자, 요날 공시 나오고 요날부터 지정이 되었죠. 그러면 며칠을 봐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만약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5일차 때 종가 베팅 했잖아요. 진짜 대박이었던 게 이 다음날의 시가가 몇 프로죠? 29.9%. 요날 종가 베팅에서 하루 만에 바로 상한가 가능했다. 우린 또 요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나야 기분 좋잖아요. 뭐 저도 요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요런 패턴이 많지는 않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조정, 반등, 슈팅. 요게 기본이고요. 혹은 횡보 이후에 한 6일차 때부터 반등 나오고 한번 슈팅 나오고 조정. 요게 이제 두 번째 패턴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4일차에서 5일차 때 분할로 진입하는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거 모르시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이 HD 중공업 때 보시게 되면요. 계속해서 추세가 좋았어요. 만약에 투자 경고 걸린지도 몰랐다. 그러시는 분들은 계속 좋네 하고 요런 날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나서 4일 동안 조정이 나오는데 이 폭이 작지가 않아요. 요 음봉 하나가 몇 프로인 건지 아시나요? 마이너스 13%짜리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조정 당하면요. 마이너스 20% 그냥 두드려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손절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 나옵니다. 내가 팔자마자 반등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는 투자 경고 패턴을 알았으니까 강조드립니다. 4일차 때까지는 최소 지켜보자. 물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놓아주셔야죠. 자,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매매라는 거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이 없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되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겨간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매매 기법 관련해서는 꾸준히 좀 오픈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꼭 확률 높은 걸로만 제가 엄정하게 선정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슷한 매매 기법이 하나 더 있긴 있거든요. 자, 단일가라고 들어보셨죠? 보통 많이 올리면요. 투경에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종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이제 거래 정지도 이제 걸리게 되고 이런 건데 단일가 역시도 많이 오르면 이런 식으로 정규장에서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답답해서 못하죠. 정규장인데 30분마다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또 기피하시죠. 왜? 얘도 신용도 안 되고 미수도 안 됩니다. 얘도. 하지만 요게 또 기회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조건값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틀 차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요때만 진입하셔도 얘 에코프로거든요. 에코프로의 단일가 이틀차 때 진입해도 요거 그냥 수익 챙겨가는 거죠. 요 수익. 요것도 한 10% 되죠.
하루 이틀 만에 10%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으면 이것도 땡큐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라면 또 투자 경고 말고도 이제 단일가 매매 기법도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건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기법 알려드렸잖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위해서 매매 기법에 이은 또 선물도 준비했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맞습니다. 종목이죠. 종목. 일단은 뭐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 대박 종목이에요. 일단 제대로 걸리면 500% 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기사죠.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11월 13일 날 나온 기사고요. 자, 드림 시큐리티, 제너스엠, HCT, 카티스, 시노펙스 모두 다 무상증자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요거 말고도 계속해서 지금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요거를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무상증자가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테마로 번져갑니다. 실제로 과거에 테마로 갔던 종목이 있거든요. 자, 바로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얘가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테마로 갔을 때 얘가 대장주였어요. 실제로 자세히 보셔도 어마어마하게 갔죠. 점상을 3번 가고요. 그 다음에도 상한가를 또 3번 갔습니다. 6일 동안 상한가가 6번 갔어요. 그리고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갔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시장 자체의 흐름상 이 테마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수익률은 일단 500%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사실 더 갈 수도 있어요. 얘처럼 갈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근거가 없으면 안 되죠.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은요, 요게 주주환원 정책이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유보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보율이 뭐냐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돈을 잘 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돈을 잘 번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우리 대기업의 유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유보를 한번 봐볼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이요. 되게 미비합니다. 90% 수준이에요. 물론 작년 기준이긴 한데 굉장히 빈약하다. 그러면 다른 대기업 SK 하이닉스 봐볼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 2000% 좀 안 되죠. 1900%. 얘도 사실 대기업 치고는 약한 편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이슈 있었던 현대차 봐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 하이닉스보다는 높아요. 한 7000% 되는데 뭐 얘 나쁘지 않지만 제가 가져온 오늘 종목이요. 이 현대차 유보율에 10배가 넘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자, 실제로 유보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75000%. 아까 현대차 유보율이 7000% 좀 언저리였어요. 얘보다 무려 대략 한 13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다라는 부분이 확인되셨을 텐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7만 프로가 넘잖아요. 이거 마음 먹으면요 20대 1도 가능하고 30대 1도 가능하겠죠. 자,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면 몇 프로 갈까요? 2000% 갑니다. 2000%. 근데 제가 아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무상증자가 5대1은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상 수익률이 그래서 500%가 나온 거예요. 납득이 되시나요? 자, 이 500%도 다른 종목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 텔콘 RF 제약도 이제 무상증자 진행하고 점상으로 간 거 보이시죠? 얘 단기 330% 왔거든요. 얘가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330% 갔다. 자, 온코링 테라퓨틱스. 자, 얘는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3대1 진행하고 대략 한 300% 갔죠. 자, 아까 테마 왕이었던 1등주였던 이 HLB 바이오스텍. 얘는 8대1을 했습니다. 8대1 진행하고 1300% 갔죠. 제가 가져온 종목도 이렇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요거는 물음표고,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5대1의 무상증자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500%가 가능하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 베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인 만큼, 자,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파시고요. 진입하시죠. 이런 말씀 드리면 큰일 나죠.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소액 정도는 한번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예상 수익률이 500%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액 한 500만 원 정도만 한번 진입을 해보셔도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요거 수익 나신 거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기회잖아요. 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자, 요거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1년 동안만 묻어두시죠. 자, 이런 말씀도 안 드리죠. 자, 얘 보세요. 한번 시작이 되면요.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막 갑니다. 6번 동안 상한가를 갔어요. 6일 동안. 자, 이 말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릴게요. 승부 볼만하죠?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예상 수익률 500%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갑니다. 아니에요. 자, 유보를 고려했고 최근에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자,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데 안 되죠.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요? 점상을 갑니다. 상한가를 가요. 자,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진입이 안 되죠. 사람들이 안 팔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고민을 하시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십니다. 고민했다가 더 가나 싶어서 진입하면 그다음부터 이런 거 좀 음봉을 두드려 맞습니다. 아까 제가 투자 경고 패턴에서도 말씀드렸죠. 계속 올라가니까 아, 이제 진입해야지 했는데 투자 경고를 모르면은 조정 나오잖아요. 여기서 손절하고 바로 또 반등. 이런 거 매번 당하시지 말고 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게 아니라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자.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단기간에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요거 한번 시원하게 수익 내보시고 우리 연말 혹은 연초를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정규장이 이제 마감이 되는 시간이에요. 15시 한 20분 정도 지나갔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한 4시가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정규장은 마감됐기 때문에 진입이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문자 남겨주세요. 010-2809-2562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좀 안내는 드릴 건데 늦어도 돌아오는 우리 12월 9일 정규장에서는 한번 진입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이 말은 테마가 점점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 세력들이 실제로 이런 거 이용하거든요. 무상증자가 늘어나? 그럼 이거 테마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시 나온 다음에 요거 구경하고 있지 말고 우리 시원하게 한번 대박 내보자 라는 부분 강조 드릴게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를 누르시기 귀찮으실까봐 자,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 누르시면요. 요 파란색 링크 나오죠. 이 링크가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시고요. 자,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돌아오는 우리 12월 9일이에요. 화요일장에는 꼭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액만 매수해보세요. 큰 돈은 안 돼요. 소액만 진입해보셔라 강조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나온 내용들이 요거였어요. 자, 요거는 주말이라기보다는 금요일날 이제 오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규장이 끝나고 나왔는데, 자, 폴란드 원전에서 이제 팀코리아 러브콜을 전혀 못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럽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협업을 한다는 내용, 노예 계약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최초 나왔을 때.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는 유럽에 수주를 하면 안 돼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자, 한수원에서 일단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이 안 되는 가닥으로 좀 잡혔던 것 같아요. 여기 기사 내용이 나오네요. 유럽 시장에는 수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준 한수원. 이번 입찰은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결국에는 시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팀코리아를 필요로 한다라는 좀 장밋빛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사상으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미국의 엔지니어링 기업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실망감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했던 요거 오클로가 유상증자를 진행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기존에 있던 주식에 대한 희석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보통 유상증자 진행하면요,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일단은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에 대한 흐름들, 결국 이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유상증자를 할 때 공시상의 내용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가장 안 좋은 게 돈 갚는 거예요. 돈 갚는 거. 돈 없어서 유상증자 진행할게요가 가장 안 좋은 거고, 대부분은 이제 시설 투자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시설 투자라는 게 뭐 공장의 캐파를 증설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보통 공장을 증설하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수주 물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전망이 좋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다라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오클로도 이제 그런 맥락이다 보니까 결국 다시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일단 우리나라 오늘 원전 섹터가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이런 영향이 있었다. 미국의 원전 흐름도 안 좋았고 거기에 폴란드의 이제 팀코리아가 언급이 안 됐다. 이런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급 현황도 오늘 안 좋았어요. 프로그램 순 매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역시도 매도로 좀 일관됐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키움 창구를 보시게 되면 맞습니다. 자, 키움만 매수가 들어왔어요. 개인 창구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일단은 당분간 오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 매수세가 좀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연기금 쪽에서 최근 저번 주에는 이제 매수가 들어왔죠. 투신과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왔던 부분 확인이 되실 거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우리 주주분들 이거 단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단타 아니죠. 제가 이거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티세요. 버티시면 갑니다. 이거는 제가 99%의 확률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 기사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돈으로 이제 원전을 짓겠다. 대미 투자하는 금액 7,500억 달러를 원전에 우선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결국엔요, 원전을 빨리 지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중국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치고 가고 있습니다. 뭐가? AI 발전 속도가. 여기에 이제 로봇까지 연관돼 있다 보니까 결국 AI가 고도화될수록 로봇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결국 로봇의 둔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I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중국에서 실제로 로봇에 대한 시연회를 오픈한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진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죠? 걸어가는 거 보세요. 진짜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의심받았어요. 진짜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막상 뜯어보니까 자, 이런 로봇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또 어떤 말 했죠? 자, 로봇 관련 행정명령 진행하겠다. 왜? 중국이 너무 빠르니까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핵심은 AI에서 시작이 된 거고, 이 AI를 결국 돌리기 위해서는 필수제가 전력이죠. 그 전력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자, 원전도 한번 보시면요. 자, 중국이 2030년에는 원전 글로벌 1위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이 지금 지구상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짓고 있는 나라예요. 중국이 왜 짓죠?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짓는 거죠. 미국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행정 절차 때문이죠. 행정 절차. 트럼프가 2030년까지 원전을 10기 착공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을 했죠. 이게 10기를 완전하게 완공하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30년까지 시작을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고 나면 정말 재앙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왜? 정부에서 바로 시작을 해버리니까요. 푸시를 해버리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원전 짓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둘씩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도 이거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이 원전 짓는 절차를 6개월로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6개월. 원래는 한 5년 걸린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6개월로 단축하겠다. 왜? 중국이 그만큼 치고 가니까. 요거 지금 급합니다. 자, 요거 이제 KB증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리포트 작성된 내용인데, 결국 두산에너빌리티의 중장기 실적은 대형 원전에서 비롯될 거다. 일단은 체코 원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주장고에 반영될 거고, 플러스 뭐가 있죠? 가스터빈. 가스터빈이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어디에 납품했죠? 자, XAI. 일론 머스크가 대표로 있는 이 XAI에 가스터빈 납품했다고 하죠. 최근에 기사가 또 나왔었어요. 무슨 기사였죠? 추가 납품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 엠바고로 묶였죠. 딱 봐도. 엠바고. 제가 요거 기사 링크를 사실 그때 당시 저장해놨거든요. 요거 지금 들어가면은 자, 없는 페이지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일자가 확인이 되죠. 25년 12월 2일이에요. 보기 좋게 다시 바꿔봤습니다. 25년 12월 2일 날 가스터빈 추가 수주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 삭제됐어요. 아마 두산 측에서 이거 엠바고 걸어달라고 좀 요청한 걸로 추측이 되죠. 자, 요때도 사실 기사가 삭제됐었습니다. 가스터빈 수주 기사였는데 얘도 일자가 9월 17일이었어요. 근데 얘도 삭제됐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건 결국 두산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 역사적 신고가 얼마 남았죠? 자, 14만 6천 원, 대략 한 15만 원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10만 원까지 갔어요. 여기서 한 46% 더 갔으면은 역사적 신고가였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수주가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3분기 때 어닝 쇼크라고 좀 판단이 됐던 실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이 박스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박스 하단을 지켜준 이유가 뭘까요? 왜 요 구간만 오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을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적정 주가가 여기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여기 살짝 삐져나온 건 뭐였죠? 웨스팅하우스가 노이즈가 발생했었죠. 노예계약 얘기 나오면서 야, 우리 원자력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요거는 좀 논외로 치고 요때 단순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요거 계속 지지받네? 그럼 여기서 매수해야지. 이런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들어온 건 아니죠. 자, 기관과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이 밸류에이션을 체크하죠. 실제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진입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 지표보다는 이 적정 가격, 두산 에너빌리티는 6만 원은 그래도 저평가 구간이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최악의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6만 원 이하로는 웬만하면 안 빠진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밀리더라도 여기서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시점이 온다라면은 추가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내용을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삼성이랑 좀 많이 비교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계속해서 기술적인 지지 구간이 나왔었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외국인과 기관은 이 5만원 라인에서는 항상 매수가 들어왔을까? 삼성전자가 5만원은 그래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 거죠. 자, 삼성전자가 이때 하락한 이유는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해서 하락을 한 거잖아요. 기술력에 대한 부재,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HBM만 하는 회사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사업부에서 이 디램하고 SSD 만들죠. 이거 계속해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1등 기업이에요. 그리고 HBM도 이제 부가적으로 하는 회사였죠. 근데 이게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보니까 요걸 팔아야 돈이 된다라는 건데 요게 엔비디아 납품 실패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DS 부분이 반도체 사업부고요. DX 사업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통신 장비도 있고 요거는 여전히 잘 나갔어요. 여전히 돈을 버는 기업.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치는 여기는 저평가야. 그래서 매수가 들어왔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구간이 지금 명확하죠. 이 6만원 라인. 물론 지금 이 가격에서 6만원 안 내려오는 게 베스트죠. 하지만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좀 염두를 해두자.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 땡큐. 추가 매도 더 해주셔도 좋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일단은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여기서 수주 잔고 늘어나는 것 플러스 가스터빈에 대한 이런 수주까지도 이어진다라면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오션이랑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하나오션도 계단식 상승이었어요. 계단식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왔는데 얘도 이 기간 동안 수주
공시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그 결과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슈퍼사이클이 이제 9월 달부터 봤었죠. 이때부터 꾸준한 상승이 이어진 게 이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왜? DRAM하고 SSD가 계속해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가 있죠? 가스터빈. 가스터빈이 쇼티지 현상이다 보니까 얘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수출을 시작했잖아요. 무려 XAI에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 공급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기사가 실제로 엠바고 났기 때문에 기사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4분기 실적을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그 구간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고 제가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버티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한번 안내해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주식이라는 게요. 많이 알수록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주가 하락하는데 만약에 여기 지지 라인 깨잖아요? 그러면 끝났어.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산업의 방향성과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요. 주가 조정 나오면 오히려 땡큐예요. 예. 왜? 추가 매수할 수 있잖아요. 결국 아는 만큼 버틴다. 여기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야 주가 빠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해 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구독이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